속보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3월 신용취약자금이 나왔습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전용 자금인데요. 10분 안으로 공문 보면서 대상자, 조건 등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보시고 정책자금 신청하십시오. 정보가 곧 돈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바로 공문 들어갑니다. 신용취약 소상공인 자금 공문이고요. 자, 이 자금의 특징은요, 민간금융기관 통한 자금이 어려운, 자금 조달이 어려운 신용취약, 그러니까 중저신용자,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딱 타겟이 중저신용자예요. 이 1항과 6항까지에 모두 만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 신용관리 교육,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가면은 이 제휴교육이 있거든요.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 교육을 사전 이수해야 됩니다. 자, 요거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자, 교육 이수 방법은요, 여러분 소자공 카페, 여러분 카페 가시면 소상공인 지식배움터라고 배너가 있을 겁니다. 아니면 민원 팔리 가셔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네이버 검색하셔도 되고, 소상공인 지식배움터입니다. 이쪽으로 이제 클릭을 해보시면 바로 이렇게 떠 있어요. 2026년 신용취약 소상공인 자금 사전 이수 교육 신청하기라고 이제 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들으시면 돼요. 요거를 클릭해서 강의를 사전 이수하셔야 됩니다. 요거 신용관리의 새로운 지평선, 요거 꼭 보셔야 됩니다. 아마 신청하신 분들은 이미 다 사전 이수하셨을 거고요. 나는 전혀 몰랐다 하신 분들은 지금 사전 이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는 신청하시던지, 어차피 이게 다음 주 월요일부터예요. 그때 이제는 신청하시던지, 아니면 다음 달 나오게 되면 그때 가서 이제 신청하시던지.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필수다. 자, 업력 90일 이상이어야 됩니다. 이거는 뭐 다 해당되시죠? 중저신용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이스 기준으로 개인 신용 평점 839점 이하여야 돼요. 자, 요거 중요하죠? 근데 이게 이 중저신용자 자금, 그러니까 신용취약 자금의 조건이 까다롭지가 않아요. 일단 이거는 그냥 들으면 되는 거고요, 신청해서. 그 다음에 다들 업력 90일 이상일 거고, 중저신용 그냥 내 개인 신용 평점에 839점 이하면 됩니다. 그죠? 이하여야 돼요. 이거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 소상공인이고 영리기업이고 대출 제한 대상이 없어야 되고 이거기 때문에 요것만 해당하면은 큰 문제 없다. 자, 대출 한도는 업체당 3천만 원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자금의 역사가 있습니다. 2023년도에 처음 나왔는데요. 그때 이름이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이었고요. 2024년도에는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왜 저신용만 해주느냐, 그래서 이제는 2025년부터 이름이 바뀌었어요. 신용취약 소상공인 자금이라고 해서 중저로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진짜 저신용만 됐었어요, 이게 처음 나왔을 때. 그래서 중저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름이 신용취약 소상공인 자금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합산이에요. 합산, 잔액 합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기억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는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플러스 1.6%포인트입니다. 2.96이니까 지금 기준금리가 여기에 1.6%의 가상금리가 붙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우대금리 있습니다. 매번 설명드리죠. 가장 중요한 게 지역격차 해소. 이런 분들은 비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은 0.2%포인트 낮아집니다. 성실상환하신 분들도 0.3%포인트 낮아지죠. 그래서 요거 꼭 화면 멈추시고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꼭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게 바로 금리 인하 제도입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신용취약 소상공인 자금을 받았단 말이에요. 지금 꽤 받으신 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해 주세요. 2023년도에 받으신 분도 있죠. 2024년도에 받으신 분도 있어요. 이게 5년짜리거든요. 그럼 아직도 이제는 원금 상환하시면서 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죠? 이게 5년 만기니까. 그럼 여러분 이때 받으신 분이나 이때 받으신 분이나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뭐 금리 인하 제도 이것 좀 활용해 주십시오. 왜? 내가 신용평점 회복 조건이 됐을 경우, 그게 뭐냐면 대출 받고 나서 1년 경과 시 신용점수가 70점 이상 상승했거나 840점 이상으로 회복한 경우, 자, 이럴 때 여러분 강력하게 뭘 해라? 0.5%포인트 금리 인하해 주세요라고 요구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놓치시는 분이 너무나 많아요. 어차피 대출 1년 지나야 되거든요.
새로 신청하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2023년도, 2024년도 제가 굳이 이걸 설명드린 이유가 이때 받으신 분들 꽤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게 안 봐. 나는 이거 한번 받았기 때문에 이거 어차피 같은 자금인가 해서 안 보신다고. 그러면 이제 손해인 거예요. 영상을 안 보면. 이때 받으신 분들 여러분 요 조건만 부합한다 그러면 신용점수 70점 올랐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금리 이거 내리십시오. 이 굉장히 큰 혜택이에요 사실. 0.5%포인트나 내려주잖아요. 기억하세요. 이거 꼭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드렸습니다. 자, 대출 기간은 5년입니다. 거치 2년 포함이고요. 그 다음에 신청 기간 돌아오는 월요일입니다. 3월 9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이 수요일인데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를 잘 하세요. 그 지평선, 신용관리 지평선 미리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빨리 신청 안 하신 분들 빨리 이수하시고 그거 되게 짧아요. 영상. 금방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3월 9일 10시에 들어가는데 가장 직대 중에서 인기가 많은 게 바로 이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그러니까 신용취약 소상공인 자금입니다. 경쟁이 정말 치열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직대만큼 바로 그냥 끝날 겁니다. 그보다 더 빠르게 끝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자, 대출이 이제 실행이 되면 약정 다 하고 나서 조건 부합하고 나서 심사에 통과되고 나서 그 대출금은 공단에서 직접 쏩니다. 그래서 대출금 지급 신청 계좌로 대출금이 이제 바로 입금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유리하신 분이 있습니다. 유리하신 분. 어떤 유리하신 분이냐? 자, 쭉 공문 내려가 볼게요. 지원 대상 쭉 나오고요. 이제는 안 되시는 분들 나오거든요. 이렇게 보면 대출 제한 대상이 나오는데 뭐 대출 제한 대상 보면 세금 찬압, 신용정보 등록되신 분들, 연체하신 분들 안 된다는 거죠. 자가 임차사업장, 자가 주택 권리 침해도 안 되고요. 자, 이런 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휴폐업자 안 된다, 신청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6개월 내 재신청 불가하다. 근데 이제 한계기업인데 이 한계기업은 뭐냐 그러면 최근 2년 연속 매출액이 전년 대비 50% 이상 감소한 기업입니다. 이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되거든요. 이게 한계기업이에요. 그런 분들은 안 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최근 3년 연속 이자 보상 배율, 이자 보상 배율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내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기업이 있습니다. 1 미만 기업, 이런 것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 세 가지 것들에 하나만 해당돼도 일단 한계기업으로 빠져서 대출 제한이에요. 안 돼요, 안 돼. 그런데 업력 7년 이하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예외사항으로 빠져요. 그래서 사실상 이 신용취약 자금이 7년 이하이신 분들한테 좀 유리한 거죠. 왜냐하면 7년이 넘어가면 이 7년 이하잖아요. 그럼 7년 초과하신 분들은 여기에 들어올 수도 있고요. 부채 비율 700% 초과할 수도 있고요. 매출액 초과 차입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 안 되는 거죠. 이거 걸리는 거예요. 여기서 7, 8, 9에서 걸리는 거죠. 이런 분들 꽤 있거든요. 그러면 필터링이 돼요. 일단 이런 분들 안 되니까 대출 제한이 도니까. 다만 뭐예요? 예외 사항으로 7년 이한 업체는 이런 게 적용이 안 됩니다. 직대는 직접 대출은 이게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7년 이하이신 분들은 진짜 유리하죠. 다른 분들보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뭐 정부가 이렇게 정해놨으니 이게 룰이다 보니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하세요. 왜 이걸 차등을 두냐? 저도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아마 취지는 그래요. 이게 왜 이런 취지가 나왔냐 그러면 7년이 넘어가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7년 이하 업체 자리를 잡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개념에서 이게 튀어나온 겁니다. 오래전부터. 근데 저는 지금의 구조는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옛날 얘기고 지금은 7년이나 7년 미치나 어려운 건 또한 매한가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공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정보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여정 가족님들 남으셔서 인사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우리 여정 가족님들 남으셨죠?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 경제 쪽에서는 굉장히 힘든 하루였습니다. 아시겠지만 주식시장이 또 폭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제 오늘 굉장히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제 쪽에서는 더더욱 내수가 힘든데
더더욱 소비 시장이 얼어붙지 않을까 이런 우려스러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내수가 어렵잖아요.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 여정 가족님들은 잘 되실 거예요. 예. 말이 씨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잘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더 잘 되실 겁니다. 더 돈 많이 버실 거예요. 우리 여정 가족님들, 적어도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말이 씨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고, 우리는 이겨낼 수 있고, 우리는 잘 됩니다. 꼭 여러분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마시고요. 항상 긍정적인 얘기 우리 하시면서 오늘 하루 잘 마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도 스스로에게 격려 많이 해주시고 위로 많이 해주시고 칭찬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잘하셨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